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야생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올 들어 전북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읍에 사는 80대 여성이 지난달 30일 반일을 한 뒤 열이 올라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늘 야생 진드기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리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13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전북 농가의 소득이 크게 늘었지만 부채는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농가의 평균 소득은 4,509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80만 원, 28% 늘었습니다. 이는 AI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고 쌀값이 크게 오른 덕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농가 평균 부채는 2,534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4만 원, 1.6%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전주역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이른바 친문독재 규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 파탄이 누구 때문이냐며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경제 세력도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앞서 광주 송정역에서는 시민들로부터 물세례와 함께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전주에서도 일부 시민의 항의와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는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정치 신인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한편 현역 단체장 출마자에게는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확정한 공천율에 따르면 경선 절차에 적용하던 정치 신인 가점을 공천 심사 때부터 최대 20%까지 부여하고 여성, 청년, 장애인의 공천 심사 단계 가점도 상한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할 경우 감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하는 한편 경선 불복이나 탈당 경력자에 대한 감점도 마이너스 20%에서 25%로 높였습니다. 전라북도가 베트남 까마우성과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까마우성은 베트남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새우 양식 등 어업이 발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능형 스마트 새우 양식 기술을 개발해 까마우성과 교류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베트남 도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17년 당락성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주대가 개교 55주년을 기념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인 인요한 교수에게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인요한 교수는 푸른 눈의 전라도 사나이로 불리며 국내 응급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의료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해왔으며 1895년부터 5대째 한국에 살면서 선교와 봉사활동, 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6월 상순의 초여름 더위가 한 달 일찍 찾아왔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때이른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10도, 진안과 장수는 6도를 보이겠고 한낮 기온은 전주 27도, 익산 2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모레부터 차츰 기세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JTV 8시 뉴스 예고입니다. 복통을 호소하면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80대 노인이 숨졌는데 유족 측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원룸과 아파트 단지 출입문 비밀번호가 노출되면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항이 올해 상업항으로 문을 연 지 120년째지만 물동량 감소 등 수출 기지로서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농가 소득은 4,5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8%가 늘고 부채는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V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